자, 표창원 의원 얘기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다 결국 사과했군요. 자, 어떤 장면이 있는 것인지 먼저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정치 풍자의 정치인의 개입 여부의 문제로 저희는 해석합니다. 이것은 징계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을 벌거벗겨서 저런 풍자 그림을 그렸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었겠는가 하는 점에서 본다면 저희 당 소속 의원의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받았을 많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표창원 의원이 이제 사과한 것은 오후고 아침에 우상호 원내대표가 저럴 때까지도 이제 특별한 의견을 내놓지 않았었죠. 예, 뭐 어제도 사실은 민주당에서 긴급 네. 최고위원회 열어가지고 징계 얘기하고 윤리위원회 제보 심판을 회부하겠다는 얘기 나왔는데 어제도 사실 표창원 의원은 사과하지는 않고 표현의 자유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나 또 개철하겠다 아마 그런 태도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네. 오늘 이제 민주당에서 더 강한 톤의 이제 그 제재 얘기가 나온 것이고 네. 박영선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표창원 의원은 친문이고 박영선 의원은 비문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대통령 박근혜가 문제지 여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러운 잠, 그 그림 이름입니다. 이것은 유감입니다. 표창원 의원님이 간과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소속 의원인 그 소속 같은 정당 의원인 표창원 의원의 잘못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자, 이 작품이었죠. 이제 원래 원작이 있었던 것인데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얼굴을 합성해 넣었고 가슴을 다 노출한 것 때문에 여성 의원들이 다 여야 구분 없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들은 가만히 있다가 결국 오늘 역시 표창원 의원의 사과를 즈음해서 유감스럽다는 성명을 냈군요. 예, 어제 이제 사실은 새누리당, 그 다음에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 여성 의원들은 강하게 이거를 비난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여성 의원들은 사실 크다는 논평을 내지는 않았거든요. 아마 같은 정당 소속 의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도부도 아닌 여성 의원들이 나서서 강하게 비난하기는 사실 조금 부담이 있었을 건데 오늘 이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 점점 더 커지게 되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 어떤 그 표창원 의원의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이제 표창원 의원 결국 오늘 오후 사과를 했습니다. 어떤 논리로 사과를 했을까요? 저희가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마음도 상하시고 또 우려도 표명하시고 특히 그 여성분들께서 상처를 입으신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에도 막론하고 제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고 피해나 상처 입으신 분들에 대한 도의적인 사과인 것이지 많은 항의 전화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 역시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그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네. 자, 이제 표창원 의원 결국 사과를 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논란 속에 사과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이번도 결국 사과 얘기를 내놨습니다. 이정훈 의원 원래 좀 잘 아셨죠? 취재하면서. 예. 네. 표창원 의원께서 옛날 경찰대학 교수할 때 네. 그때 이제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 갖고 여러 차례 만났었습니다. 지금보다 아주 그때가 훨씬 젊었고 굉장히 미남이었죠. 영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저도 그때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서 공부를 많이 배웠었는데요. 그때는 저분이 이렇게 착실한 분이라는 인상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무리수를 안 뒀는데 지금을 보게 되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은 뭐든지 해도 된다는 방법을 써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그림을 집어던진 분도 제가 아는 분인데 아까 통화를 했었습니다. 저는 해군 장성인데 아주 그분은 어떻게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화를 내시고 하는데 지금 그때도 보게 되면은 경찰 수사권 독립할 때도 보게 되면 저분이 어떤 수단은 정당하게 가자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너무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네. 금도가 없다. 저는 이건 좀 상당히 좀 잘못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정대 논술은 어떤 생각이세요? 지금 이 시점에 돌이켜볼 때. 거의 이정훈 의원하고 별 차이는 없는데요. 지금 이 자체에 지금 논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표창원 의원이 그동안에 가장 센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이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 지금 내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윤리위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징계를 할 것인가 이걸 이제 논의를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 징계 이제 대개 수위가 한 5개 정도 돼요. 그 중에 가장 센 거는 이제 당적 박탈, 제명 이런 건데 그 아래가 이제 당직 정지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센 당적 박탈이나 제명으로 가지 않을까. 적어도 이번 사건이 대선을 앞두고 이제 물론 헌재 탄핵 심판이 결과가 나와봐야 되지만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비상 상황이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상당히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김태현 변호사님, 이게 법률가시니까 예.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징계를 받는다. 예. 이거는 표창원 의원이 항의할 것 같은데요.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게 사실 정치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저런 문제가 불거질 때 더불어민주당 예전에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때는 사실 저렇게 강하게 대응한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강하게 대응을 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반응도 굉장히 빨랐고 아까 이제 우상호 원내대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면 민주당 내에서 아는 거죠. 뭐 부자 몸조심이라고 지금 문재인 대표 굉장히 잘 나가고 이대로 나가면 대선을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이 만약에 대선 막판에 터지게 되면 그러면 네. 사실은 보수층의 어떤 표심이 결집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조기 진화를 택한 거고 아마 대선판에 갈수록 저런 분들 아마 더 세게 제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하종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그동안에 없었던 강한 제재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예컨대 뭐 미켈란젤로나 뭐 피카소 같은 화가가 네. 어떤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네. 실존 인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 인물의 누드를 그린 이런 사례가 과연 있는지 상당히 네. 의문스럽고요. 그런 점에서 이 표현의 자유다라는 논리는 좀 군색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게 성적 수치심을 충분히 유발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게 충분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네. 표창원 의원이 이제 국회라는 공공장소에서 이 그림이 이제 공개되도록 이렇게 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 공개 이전에 표창원 의원은 그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고 이렇게 표창원 의원 본인의 해명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러면은 이것은 이 행동의 고의성도 상당히 짙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표창원 의원은 좀 강한 제재에 직면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좀 되고요. 특히 표창원 의원은 인재 영입 1호, 문재인 전 대표의 인재 영입 1호입니다.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 전 대표 쪽으로도 좀 여파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때문에 아마 문 전 대표가 빨리 그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 영입할 때 문재인 전 대표가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납니다. 품격 있는 보수이기 때문에 영입했다. 글쎄, 품격과 보수,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측면이 이번 사안과 맞닿아 있는 좀 의미 들긴 합니다.